자, 그럼 계속해서 경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스킬도 이것이 이제 처음에 스킬이라고 하면 좀 황당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코칭 교육을 받으러 가면 코칭에서 너무나 중요한 스킬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좌측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청이다라고 하면 3단계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너지 경청을 해라, 혹은 직관 경청을 해라.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조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듣다 보면 저게 상대방이 대화로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몸짓, 표정, 눈빛, 분위기 등을 읽어서 그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경청을 하란 뜻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내에서 코치들을 대상으로 경청 스킬을 알려주실 때는요, 4단계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경청 모델이라고 해서 사실, 감정, 욕구나 의도까지 들어라. 이것이 전인적인 경청이다. 라는 교육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사내에서 경청을 강조하실 때는요, 그것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경청을 하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코치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들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경청하는 중에는 그런 말들을 자제하고, 그리고 경청 이후에도 논조를, 대화의 그 톤을 가져가실 때 이런 충고, 조언, 비판, 평가를 비중을 좀 줄이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비중 측면에서 과거에는 리더가 100%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는 비중을 20%, 40%, 60%, 결국에는 구성원이 좀 더 리더보다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대화의 비중과 그리고 사실과 본인의 어떤 판단 평가를 구분해내는 것, 이것 중심으로 경청을 알려주시는 게 사내에서는 코칭 리더십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감인데요. 공감도 스킬이라고 하죠, 코칭에서는. 그래서 이 공감을 얘기를 할 때 라이프 코칭에서는 무조건적인 공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할 때 앞서 보셨던 어떤 경청 모델에서 감정을 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에서 리더 코칭 교육을 하다 보면요, 이런 라이프 코칭의 어떤 가르침대로 감정을 들어줘라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업무 중심 대화를 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감정까지 챙겨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의문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정까지 들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막상 시도를 하려고 해도 구성원의 감정을 다루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데에는 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교육을 받았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의 감정조차 집중한 경험이 없어서 매우 어색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사내에서 코칭 리더십에서 공감을 강조를 하실 때 중요하신 것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지적인 환경입니다. 홀딩 environment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구성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일 수도 있고 안전감일 수도 있는데 요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환경을 지지적인 환경, 홀딩 인바이먼트라고 합니다. 코칭에서는 이것이 제일 1번입니다. 제일 1번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부분이 누군가가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일을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는 건데요. 칭찬해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 홍길동님 그 일을 했군요. 그 일을 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인정입니다. 아, 잘했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칭찬이 되는 것이고요. 코칭에서는 잘못된 칭찬일 경우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칭찬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울인 노력을 인정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을 망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해보라고 하는데요. 홍길동님, 이것을 좀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의도가 어떤 부분이죠? 라고 해서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을까라고는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해서 그것들을 일의 결과는 안 좋더라도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은 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코칭 상황이면 직면하기라고 하는데요. 챌린지 하는 것들 하기는 하는데 이것들도 조금 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내에서는 실제로 분명히 우리가 의도하는 성과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챌린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다만 이것들이 너무 비판조로 빠지지 않게 건설적으로 챌린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건설적으로 챌린지 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비난하는 톤은 자제하고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은 포함을 하시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미래에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춰서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외부에서 무조건적인 공감을 강조하는 라이프 코칭과는 달리 특히 감정을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내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할 때는 1번 지지적인 환경,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용적인 환경을 해주고 이걸 위해서 판단, 평가,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수행했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했겠지라는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적인 챌린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내에서 진행되는 코칭 리더십의 공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인데요. 코칭은 흔히 질문의 기술이라고 할 만큼 질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질문, 그리고 의도적인 질문은 거부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 기술의지 매트릭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 코칭의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누군가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의지의 수준을 가지고 각각의 구성원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리더로서. 그래서 그것들이 스킬이 낮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티칭, 직접 지도하고 교육에 참여시키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코칭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기술은 충분한데 동기부여나 격려가 필요한 경우 혹은 기술과 의지 모두 충만한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면서 자극을 주고 신뢰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코칭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기술과 의지를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 코칭과 티칭을 적절한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내에서 코칭 리더십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신 부분이요. 이런 구성원들을 판단할 때 선입견에 의해서 성급하게 구성원의 역량과 기술과 의지를 판단하지는 말고 좀 더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 의지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또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척하는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말과 행동을 좀 가려서 실제로 의지와 기술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듯 이제 정확하게 구성원의 기술 의지를 진단한 다음에 그리고 구성원의 기술 의지가 점점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향상됨에 따라서 코칭과 티칭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고 각각의 코칭과 티칭의 측면의 초점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부분인데요. 저희 그룹에서는 인재원에서 개발을 몇 년 전에 해놓은 그로우 CJ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로우라고 하는 코칭 대화 모델은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모델인데요. 여기에 두 단계를 추가해서 C랑 J, 체크, 유지 점검, J, 점프업, 강화 단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저희 팀즈의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룹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로우 CJ 코칭 대화 모델을 활용해서요. 이것을 PMDS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된 공식화된 대화 모델 활용이 익숙해지도록 장기적으로 리더뿐만 아니고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대화 모델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요. 그로우 코칭 대화 모델은 기업에 맞는 코칭 대화 모델로 널리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라이프 코칭이 활성화되면서 그로우 모델 위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코칭 대화 모델이 실제로 수립되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로우 모델을 만드신 분들은요. 그레이함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하고 존 휘트모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코치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영국에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이너 게임이라고 하는 모델을 들여서 이제 적용하는 과정 중에 개발을 하게 됐고요. 공동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맥스 랜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인데요. 맥킨지사에서 이것을 자사의 코칭 모델로 적용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국내에는 CIT 코칭 연구소, 아시아 코칭 센터, CMOE 코칭, 그리고 최근에 코칭 심리학과들이 대학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유명한 곳 중에 하나는 연세대 코칭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각 이런 기관마다 본인만의 코칭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들의 원리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용어나 개념을 조금씩 확장하거나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좋은 모델들은 충분히 학습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것들을 사내에서 적용을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로우 CJ 코칭 모델을 주축으로 삼아서 저희가 좀 코칭 리더십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외부의 라이프 코칭 교육 참 좋은 얘기지만 사내에 적용하려니까 뭔가 어색하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사내에 좀 더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식화된 대화 모델, 그로우 CJ 모델을 체득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고 스킬 의지를 고려해서 티칭과 코칭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대화 질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경청 관점에서 리더가 이야기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구성원 얘기를 들어주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다 리더 구성원의 비중을 확 증가시키거나 가능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상 보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목표 삼아서 결국에는 구성원의 대화 점유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삼고 교육을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감 부분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지적 환경입니다.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정적 감정 표현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럭 화를 낸다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구성원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되 건설적인 챌린지는 필요하면 해라. 필요하면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청과 공감이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이쪽에 공감 쪽에 표현을 했는데요. 객관적 노력 사실은 결과와 무관하게 일은 조금 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라는 거고요. 칭찬이 아닙니다. 인정을 해주라는 거고 어쨌든 일이 잘 되고자 못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잘 되고자 했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에는 코칭 대화의 주제가 3세대 코칭 모델이 강조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성과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코칭 대화가 100% 이루어졌다면 그것들의 비중 역시 뭐 10%, 20%, 20%, 30% 정도 구성원의 성장 관점에서 그리고 웰빙 관점까지 대화 주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PMDS 플러스 상의 역량 및 경력 개발 계획을 면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종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리텐션이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인재에 대한 리텐션, 케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장과 웰빙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대화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일에 대한 게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런 비중까지 조금 확대를 해서 성장과 웰빙까지 조금 확대를 해서 코칭 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코칭 리더십 교육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라이프 코칭의 좀 이상적인 모델이 사내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외부의 라이프 코칭과 대비해서 사내의 리더들에게 코칭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강조돼야 될지라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 보시다가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거나 조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가지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 다른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요. 저희 이제 CJ 성과관리 코치 인증제 대상자분들께서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칭 교육은 내년에 지금 참여하시는 인증 받는다는 전제에서 인증 코치분들, 각사 인증 코치분들께서 이런 어떤 리더들 대상으로 한 코칭 리더십 교육, PMDS랑 연결되는 성과관리 코칭 교육을 직접 기획을 하시고 운영을 촉진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신 내용은 또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